우리가 흔히 마시는 캔 음료. 이 캔 음료에는 네모가 숨어 있는데요. 이 네모의 정체를 사람들은 알까요? 이게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고농도 용액을 만든 다음에 프린팅 잉크를 사포질로 지워서 담근 거예요. 캔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콜라 같은 거 아니에요? 콜라? 콜라? 음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음료 알고 있으면 이물질 아니에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랩 같은 게 있는데요? 에? 이게 뭐예요? 비닐? 젤리 같... 물 비닐이 남아요? 막같이 생겼는데? 알루미늄 캔 안에는 투명한 막이 있다. 이게 왜 있어요? 캔 안에 왜 이런 투명한 막이 있는 걸까? 저희는 우선 SNS 영상의 실험을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음료수 캔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산화나트륨이 조금 필요한데. 예, 연구실에 있고요. 네네. 뭐 식품 소재 관련한 거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실험 하시려고? 알루미늄을 이제 수산화나트륨에다가 녹여보는 실험. 이거를 그대로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저 실험을 똑같이 안 해봐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수산나트륨이 다 씻겨서 나올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저 고농도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캔을 한번 집어넣어 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비닐만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aOH가 이제 강염기라고 손에 묻거나 이러면 살짝 간지럽거나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농도가 높을수록. 근데 완전 치명적인 건 아닌가 보네요. 농도 높아질수록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요? 증류수, 3차 증류수고요. 수산화나트륨, NaOH라고 이제 강염기성 이제 시약인데 고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스터러 좀. 조금 지나면 이제 투명해질 거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수산화나트륨 녹이고 있는 건데 김이 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녹을 때 이제 열을 계속 내거든요. 몇 %, 정도의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고농도로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 버리고 하면은 터지겠죠?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거 좀 이따 문 꽉 닫고 그냥 해보시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캔이 터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SNS 영상 속 콜라캔의 뚜껑은 닫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음료를 담은 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냥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안전 유리문을 닫은 뒤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올라오긴 하네요, 기포가. 저렇게 부글부글 끓어 나오는 게 알루미늄이 녹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은 이제 여기 약간 회색빛으로 변한 약간 요 부분들이 이제 네. 석출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가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네. 같죠? 아직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한 80%로 이렇게 희석하면 금방 녹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고농도로는 조금 위험해서 그 용액 만드는 것 자체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고농도인 것 같긴 합니다. 10분 뒤 캔을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요. 아직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알루미늄. 아직 뭐 네. 이대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40%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갈아줘서 그런가 진짜 더 뭔가. 반응이 빨리 네. 일어나긴 하네요, 그죠? 오, 네. 여기가 볼록 올라왔는데요? 입구 쪽에? 아니나 다를까 캔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괜찮으세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결국 캔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블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죠. 저희끼리 그냥 알아서 아니요, 해보는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여기 피부에 이렇게 닿거나 이러셨나요? 아니요. 안 닿은 것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렇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틱톡이 엄청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나 이런 네, 집에서나 했으니까. 그렇죠. 수산화투륨이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열을 계속해서 이제 발산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이 이제 매우 이제 고농도로 이제 변하게 되면은 이제 비커를 이렇게 만졌을 때나 이제 육안으로 볼 때도 계속 김이 난다거나 뜨거워진다거나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탄산가스의 이제 특징이 계속해서 밖으로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밀폐되어 있고 이제 외부와의 그 출입이 차단된 그 캔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열을 하니 나가고 싶다고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이 캔이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 반응이 일어나서 터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설정했던 그 농도보다 조금 낮게 조정을 하고 그 반응 시간을 조금 오래 가져가거나 그 용액을 조금 더 식힌 이후에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캔이 터진 건 바로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농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영상에는 고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하다는 말만 있었지 정확히 어느 정도 농도를 써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뚜렷한 기준 없이 용액을 만들다 보니 생각보다 큰 열이 발생했고 그 열에 탄산가스가 팽창하면서 결국 캔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농도를 10%로 낮추고 캔을 개봉해 음료를 따라낸 뒤 반응이 조금 느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2시간 뒤 그쪽 우와. 오, 진짜 이렇게 힘이 없어. 두 번의 실험 끝에 비닐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닐 왜 있는 걸까요? 비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코팅을 한다, 이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염류나 이제 유기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 기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안 좋은 반응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금속의 산화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녹쓰는 현상이거든요.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이제 얇은 이제 플라스틱 코팅을 하게 되는 거죠. 녹쓰는 거랑 맛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플라스틱들이 이제 지질이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어떤 산성 물질에는 조금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알루미늄 캔 속에 숨겨진 얇은 플라스틱은 음료의 품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였죠. 이번 소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도한다면 캔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탐사대원 여러분들은 시청으로만 즐겨주세요.